25. 나의 비밀스러운 언어. 그녀의 말 한마디에 아주 오랫동안 나를 짓누르고 있던 거대한 바위가 모래성처럼 소리 없이 무너져 내렸다. 나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래서 그냥 바보처럼 그녀를 보고 웃었다. 아주 오랜만에 마음속에서부터 차오르는 진짜 웃음이었다. 나의 기묘하고 고독했던 비밀의 언어는 그녀의 이해를 통과하는 순간 더 이상 비밀이 아닌 우리 둘만의 특별한 선물이 되었다. 그녀의 눈이 호기심으로 반짝이기 시작했다. 동화 작가로서의 본능이 이 흥미로운 소재를 놓칠 리 없었다. 그럼 지금은요? 지금 고양이들은 무슨 생각해요? 저도 좀 알려주세요. 그녀의 순수한 요청에 나는 기꺼이 나의 세상으로 통하는 문을 활짝 열기로 했다. 나는 눈을 감고 가게 안을 채우고 있는 4개의 다른 주파수에 나의 의식을 맞추었다.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를 하나씩 그녀에게 들려주기 시작했다. 일단 나비부터요. 나비는 지금 저도 인간 드디어 분위기가 좋아졌군. 이제야 나도 마음 놓고 편안하게 낮잠을 잘 수 있겠어. 하고 생각해요. 그리고 오늘 저녁으로는 부드러운 닭가슴살 간식이 아주 간절하게 먹고 싶다고 하네요. 내 말에 그녀가 웃음을 터뜨렸다. 다음은 선장이었다. 선장님은 아주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어요. 역시 내 안목은 틀리지 않았어. 저 여자는 처음부터 보통 내기가 아니라고 생각했지. 이제야 이 왕국의 진정한 평화와 안정이 찾아오겠군. 하고 아주 근엄하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둠 속의 까망이에게로 향했다. 까망이는 지금 엄청나게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나는 웃음을 참으며 말했다. 시끄럽던 인간들이 드디어 조용해졌군. 그런데 저 여자가 웃으니까 왠지 기분이 나쁘지 않아. 이상하다. 내가 병에 걸린 건가? 아니면 저 여자가 마법이라도 부린 건가? 하고 온갖 종류의 의심과 고민에 휩싸여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의 품에 안겨 잠든 라온. 나는 라온의 작고 평화로운 꿈속을 들여다보았다. 라온은 지금 아주 행복한 꿈을 꾸고 있어요. 여름씨의 목소리를 자장가 삼아 아주 따뜻하고 커다란 우유강을 헤엄치고 있네요. 나의 통역이 끝나자 그녀는 경이로운 눈으로 가게 안의 고양이들을 그리고 나를 번갈아 보았다. 그녀에게 이 쉼터는 이제 진짜 동화 속 세계가 된 것이다.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그녀가 말했다. 조금 부러워요. 저는 늘 동물들의 마음을 알고 싶었거든요. 그들의 진짜 목소리를요.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내가 대답했다. 까망이의 불안을 들을 때면 저까지 불안해지고 선장의 외로움을 느낄 때면 저까지 쓸쓸해지거든요. 아직은 이 소리의 홍수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내 말에 그녀가 내 손을 다시 잡았다. 그럼 이제부터는 그 시끄러운 언어 저랑 같이 들어줘요. 혼자 듣기에는 너무 외롭잖아요. 그녀는 나의 능력을 더 이상 나 혼자만의 짐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짊어져야 할 우리 공동의 세계로 받아들여준 것이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의 비밀스러운 언어는 마침내 유일한 청중을 얻었다. 26.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번역가. 고백의 밤이 지나고 우리의 세계에는 새로운 질서가 찾아왔다. 나는 더 이상 고양이들의 마음을 혼자 끙끙 앓으며 짐작하지 않아도 되었다. 나는 듣고 그녀에게 말해주면 그만이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 고양이들에게 아침 인사를 건네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선장님,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파도가 어떤가요? 내가 묻자 선장은 창밖을 한번 보고 나를 보며 생각했다. 바람이 북동풍이니 오후에는 파도가 조금 높아지겠군. 출항하는 배들은 조심해야 할 것이다. 나는 그 말을 그대로 여름에게 전해주었다. 까망씨, 오늘은 기분이 좀 어떠세요? 여름이 묻자 까망이는 여전히 어둠 속에서 대답했다. 저 여자가 나한테 말을 꺼내. 하지만 속지 않아. 인간이란 원래 변덕스러운 법이지. 그래도 어제 준 참치는 꽤 맛있었다. 우리의 고양이 관찰 일지 프로젝트는 이제 새로운 차원으로 접어들었다. 그것은 더 이상 나의 일방적인 통역과 그녀의 상상력에 의존하지 않았다. 이제는 고양이들과의 직접적인 인터뷰를 통해 그들의 진짜 목소리를 담아내는 아주 진솔한 기록이 되어가고 있었다. 나는 묻고 고양이들은 대답하고 그녀는 그것을 기록하고 그렸다. 우리는 완벽한 한 팀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선장의 아주 오래된 기억의 한 조각을 엿보게 되었다. 아주 거친 폭풍우 속에서 낡은 어선 위에서 자신을 꼭 끌어안고 있던 지금은 세상에 없는 옛 주인의 얼굴. 그 기억 속에는 아주 깊은 슬픔과 그리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히지 않는 따뜻한 사랑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 복잡하고 심오한 감정을 어떻게 언어로 옮겨야 할지 막막했다. 이건 말로 표현하기가 힘드네요. 아주 오래되고 낡은 흑백 사진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슬픔인데. 내가 더듬거리며 설명하자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연필을 들었다. 그리고 그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창가에 앉은 선장의 현재 모습을 그렸다. 하지만 선장이 바라보는 창문의 유리창 위로 그녀는 아주 희미하게 폭풍우 치는 밤바다 위 작은 어선의 형체를 겹쳐서 그려 넣었다. 현재의 풍경과 과거의 기억이 하나의 그림 안에서 완벽하게 공존하고 있었다. 나는 그 그림을 보고 숨을 멈췄다. 그녀는 내가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한 그 복잡한 감정의 본질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한 장의 그림으로 번역해낸 것이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나는 그저 고양이들의 기묘한 언어를 듣는 어설픈 통역가일 뿐이었다. 하지만 진짜 예술가는, 진짜 번역가는 바로 그녀였다. 그녀는 고양이의 마음뿐만 아니라 나의 서툰 마음까지도 이렇게 아프고 아름다운 언어로 완벽하게 옮겨내고 있었으니까. 나는 내가 통역가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그녀에게 말했다. 하지만 진짜 번역가는 당신이네요, 여름씨. 당신은 나의 이 비밀스러운 언어마저 그림이라는 훨씬 더 위대한 언어로 번역해주고 있으니까요. 27. 비밀이 사라진 아침. 고백의 밤이 지나고 우리의 세계에는 새로운 질서가 찾아왔다. 나의 기묘한 능력은 더 이상 어둡고 고독한 비밀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와 나만이 공유하는 즐겁고 특별한 언어가 되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 고양이들에게 아침 인사를 건네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선장님,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파도가 어떤가요? 내가 묻자 선장은 창밖을 한번 보고 나를 보며 생각했다. 바람이 북동풍이니 오후에는 파도가 조금 높아지겠군. 출항하는 배들은 조심해야 할 것이다. 나는 그 말을 그대로 여름에게 전해주었다. 까망씨, 오늘은 기분이 좀 어떠세요? 여름이 묻자 까망이는 여전히 어둠 속에서 대답했다. 저 여자가 나한테 말을 거네. 하지만 속지 않아. 인간이란 원래 변덕스러운 법이지. 그래도 어제 준 참치는 꽤 맛있었다. 우리의 고양이 관찰 일지 프로젝트는 이제 새로운 차원으로 접어들었다. 그것은 더 이상 나의 일방적인 통역과 그녀의 상상력에 의존하지 않았다. 이제는 고양이들과의 직접적인 인터뷰를 통해 그들의 진짜 목소리를 담아내는 아주 진솔한 기록이 되어가고 있었다. 나는 묻고 고양이들은 대답하고 그녀는 그것을 기록하고 그렸다. 우리는 완벽한 한 팀이었다. 나의 쉼터는 이제 단순히 상처 입은 존재들이 머무는 곳이 아니었다. 그곳은 새로운 이야기가 태어나고 새로운 꿈이 자라나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조금은 시끄러운 작업실이 되어 있었다. 나는 더 이상 고독한 관리인이 아니었고 그녀는 더 이상 겁에 질린 손님이 아니었다. 우리는 이 작은 왕국을 함께 다스리는 공동의 군주였다. 그리고 나는 그 사실이 더할 나위 없이 마음에 들었다. 28. 우리 둘만의 책을 만들자. 계절이 바뀌고 8월의 끈적한 더위는 물러가고 그 자리를 9월의 건조하고 투명한 공기가 채우기 시작했다. 우리의 스케치북은 어느새 마지막 페이지를 향해 가고 있었다. 그날 오후 우리는 마지막 페이지를 채웠다. 그것은 특별한 고양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가게의 4마리 고양이들이 모두 창가로 쏟아지는 햇살 아래서 평화롭게 잠든 풍경에 대한 아주 짧은 글과 그림이었다. 마지막 점을 찍고 우리는 연필을 내려놓았다. 우리의 첫 번째 공동 작업이 그렇게 끝났다. 우리는 약속이라도 한 듯 스케치북의 첫 페이지부터 아주 천천히 한 장씩 다시 넘겨보았다. 선장의 고독한 옆모습이 담긴 첫 번째 페이지. 어색함과 설렘 속에서 서로를 탐색하던 날들이 거기에 있었다. 참치 통조림의 위험을 팔아버린 까망이의 페이지에서는 우리 둘 다 웃음을 터뜨렸다. 한 권의 스케치북은 한 계절 동안의 우리 관계의 압축 파일과도 같았다. 이 스케치북을 시작할 때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나는 내가 다시 무언가를 쓰고 누군가와 이렇게 가까워지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저도요. 그녀가 대답했다. 저는 누군가와 함께 이렇게 즐겁게 그림을 그리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혼자 그림을 그리는 건 늘 외로운 싸움이었거든요. 우리는 서로의 가장 깊은 외로움을 이 서툰 공동 작업을 통해 조금씩 치유하고 있었던 것이다. 전에 이걸 책으로 만들어보고 싶다고 했죠. 내가 물었다. 그녀는 완성된 스케치북을 마치 소중한 보물처럼 가만히 쓸어보았다. 네, 만들고 싶어요. 세상에 단 한 권뿐인 우리 둘의 첫 번째 이야기를. 우리는 마지막 페이지가 채워진 스케치북을 덮었다. 하나의 계절이 그렇게 막을 내리고 있었다. 내가 도망쳐온 과거의 계절이 아니라 그녀와 함께 서툴게 만들어낸 작고 따뜻했던 우리의 첫 번째 계절이. 나는 왠지 다음에 올 계절은 이것보다 훨씬 더 근사할 것 같다는 아무런 근거 없는 확신이 들었다. 29. 잿빛 도시에서 온 편지.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다. 공기는 차갑고 투명해졌고 하늘은 아득할 정도로 높아 보였다. 나와 여름은 우리가 함께 만든 스케치북을 들고 읍내의 작은 출판사들을 알아보러 다니기 시작했다. 그것은 더 이상 막연한 꿈이 아니었다. 우리가 함께 나아갈 구체적인 다음 단계였다. 우리의 시간은 조용하지만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 다시 흐르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쉼터로 편지 한 통이 배달되었다. 낯선 일이었다. 이곳으로 이사 온 후 나는 누구에게도 나의 주소를 알려준 적이 없었다. 나는 의아한 표정으로 두껍고 빳빳한 재질의 봉투를 받아들었다. 발신인 주소는 내가 떠나온 그 잿빛 도시의 주소였다. 그리고 보낸 사람의 이름은 한때 나의 상사였던 부장의 이름이었다. 나는 잠시 그 편지를 열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내가 묻어버린 과거의 무덤에서 날아온 부고장처럼 느껴졌다. 여름은 나의 표정을 읽었는지 말없이 내게 다가와 내 어깨를 가만히 감싸주었다. 나는 그녀의 온기에 의지해 조심스럽게 편지 봉투를 뜯었다. 편지의 내용은 길지 않았다. 하지만 그 안에는 내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차 팀장, 잘 지내는가? 자네가 떠난 후 많은 일이 있었네. 자네가 남기고 간 완벽한 시스템은 아무도 제대로 다루지 못해 결국 여러 번 고장이 났고 회사는 큰 손해를 입었지. 나는 자네를 원망했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 역시 건강이 나빠져 병원 신세를 지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았네. 내가 자네에게 얼마나 큰 짐을 지우고 있었는지를. 이 편지는 사과를 하기 위해 쓰는 것일세. 그리고 혹시라도 만약에 자네가 그곳의 생활에 지쳤다면 이 도시에는 여전히 자네의 재능을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네. 나는 편지를 다 읽고 그것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과거로부터 온 서툰 화해의 손길, 그리고 유혹의 속삭임. 몇 달 전이 나였다면 어쩌면 흔들렸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나는 가게 안을 둘러보았다. 창가에서 조용히 나를 지켜보는 나의 아내 여름. 왕좌에 앉아 근엄한 표정으로 조는 선장. 햇살 아래서 완벽한 평화를 누리는 나비.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어둠 속에 숨지 않고 내 발치에 다가와 잠든 까마귀. 나의 세계는 이제 이곳이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게 구석에 놓인 작은 난로로 다가갔다. 그리고 잿빛 도시에서 온 편지를 그 안으로 조용히 밀어 넣었다. 종이는 순식간에 불꽃에 휩싸여 검은 재로 변해갔다. 나는 나의 과거가 그렇게 완전히 연소하는 것을 아주 오랫동안 말없이 지켜보았다.
30. 고양이들이 축복한 연인. 과거의 마지막 죄를 난로 속에 털어버린 다음 날, 나는 쉼터의 문에 오늘 하루 쉽니다 라고 쓴 팻말을 걸었다. 오늘은 일을 하지 않을 작정이었다. 책을 만들 준비도, 가게를 청소하는 일도, 오늘은 그저 우리 두 사람과 네 마리의 고양이들을 위한 완벽한 휴일이었다. 우리는 아침 일찍 간단한 도시락을 싸들고 바닷가로 나갔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계절과는 다른 차갑지만 상쾌한 가을의 바다. 우리는 아무도 없는 해변을 아주 오랫동안 손을 잡고 걸었다. 파도 소리와 갈매기 소리, 그리고 우리의 조용한 발소리만이 세상의 전부인 것 같았다. 방파제 끝에 나란히 앉아 우리는 도시락을 나누어 먹었다. 나는 어젯밤에 있었던 편지 이야기를 그녀에게 들려주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리고 내가 이야기를 마쳤을 때 그녀는 내 손을 조금 더 힘주어 잡아줄 뿐이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우리는 더 이상 구구절절한 말로 서로를 위로할 필요가 없는 그런 사이가 되어 있었다. 늦은 오후가 되어 우리는 쉼터로 돌아왔다. 가게 안은 우리가 나간 사이 고양이들의 평화로운 시간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그런데 우리가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평소에는 각자의 영역을 칼같이 지키던 네 마리의 고양이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가게의 한가운데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들은 바닥에 앉은 우리 두 사람의 주위로 동그랗게 원을 그리며 자리를 잡았다. 나비가 다가와 여름의 무릎 위로 올라가 몸을 웅크렸다. 라온은 내 품으로 뛰어들어 가슴에 얼굴을 부볐다. 선장은 우리 두 사람의 바로 가운데에 조금의 틈도 없이 다가앉아 묵직한 존재감으로 우리를 지탱해 주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까망이, 평생을 경계심 속에서 살아온 그 녀석이 아주 천천히 하지만 망설임 없이 다가왔다. 그리고는 여름의 다리에 그리고 나의 다리에 차례로 자신의 몸을 부드럽게 비볐다. 그것은 녀석이 우리에게 보여준 처음이자 마지막 완전한 신뢰의 표현이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러자 네 마리의 고양이들에게서 흘러나오는 네 개의 다른 목소리가 내 머릿속에서 하나의 거대한 화음으로 합쳐지는 것이 느껴졌다. 그것은 사랑, 평화, 안정, 행복, 감사라는 세상의 모든 따뜻한 감정들이 뒤섞인 눈부신 빛의 교향곡이었다. 그것은 그들이 우리에게 보내는 가장 순수하고 완벽한 형태의 축복이었다. 나는 눈을 떴다. 내 눈앞에는 눈물을 글썽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로 웃고 있는 나의 아내가 있었다. 나는 그녀의 미소 너머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수많은 계절들을 보았다. 시즌 1 완결.